쇼핑몰로 효율적으로 돈 버는 법,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율맵입니다. 제가 쇼핑몰을 더 공부하게 된 계기는 일하지 않아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카피라이팅에 혹해서였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나도 저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최소한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끌리지만 특정 포인트에서 생각보다 나랑 안 맞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한 상태여서 포기하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계속 하자니 뭔가 하기 싫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쇼핑몰 유통 분야여도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숲을 먼저 보여드리고 각각에 대한 제가 겪은 주관적인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겪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그림 4장만 이해할 수 있다면 나에게 쇼핑몰이 맞을지, 쇼핑몰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혹될 만한 쇼핑몰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국내와 해외로 먼저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여부에 있어서 연결 방식과 구매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연결 방식은 위탁 판매라고도 합니다.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판매자인 나도 주문 확인 후에 거래처에 그때 주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구매는 말 그대로 물건을 미리 사두는 방식인데요. 사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국내와 해외, 연결과 구매 방식 이렇게 4가지를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국내 재고 없는 버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고 플랫폼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제 쇼핑몰에 입문하려고 하는 왕초보의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으실 거기 때문에 누가 쿠팡으로 돈 번대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쿠팡으로 돈 버는 법 배우러 가야지 하는데요. 쿠팡에서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윙, 로켓배송, 제트배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로켓배송과 제트배송은 쿠팡 창고에 물건을 넣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구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고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 없이 쿠팡에서 시작하려면 윙만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스마트 스토어처럼 상품 업로드해서 파는 방식인데요. 쿠팡 윙의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다른 점이라면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반품이 안 되는 조건의 제품이든 아니든 반품이 소비자의 과실이든 아니든 쿠팡 측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택배가 회수되는 시점에서 환불을 해줘버립니다. 판매자가 이건 반품이 안 되는 제품이에요. 혹은 구매자 과실이어서 반품 택배비는 지불해 주셔야 돼요. 이런 요청사항은 택배를 받고 나서 쿠팡에 증빙을 하고 구매자와도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합니다. 구매자 친화적인 플랫폼이라서 제가 구매자일 땐 좋았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별로다 싶었습니다. 반품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감안은 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인스타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제품이 없어도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특정 기간만 물건을 팔고 주문이 들어오면 거래처에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보통 하는데요. 인스타는 특히나 인스타 팔로워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서 관계를 잘 구축해놔야 그 사람을 믿고 구매하는 게 보통인데요. 저에게는 사실 소통도 일이더라고요. 일상에서 핸드폰으로 많이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확인하게 되고 중독 아닌 중독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걸 즐겨하고 소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또한 똑같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도 방식이 다양합니다. 재고 없이 하시려면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이 있는데요. 구매 대행은 보통 중국 구매 대행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국가는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 베트남, 미국, 유럽 등등 다양합니다.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현지에 가서 구매를 해오시기도 하고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국내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한국에 살면서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느낀 구매 대행의 본질은 해외 웹사이트에서 국내 웹사이트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고 해서 어려울 것이 없고 다른 국가여도 웹사이트만 알고 배송 대행지 찾으면 구매 대행만 해주면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웹사이트 정하고 배송 대행지 정하고 3번 스마트 스토어, 쿠팡 윙이든 오픈마켓 등의 상품 업로드해서 4. 주문 들어왔을 때 구매해서 보내주면 되는 게 구매 대행입니다.
구매 대행은 판매자를 거치면 안 되는 방식이라서 국내 판매자는 국내 소비자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상품을 올려주고 어떤 상품인지 상세 페이지를 번역해서 보기 쉽게 해주고 복잡한 해외 구매를 말 그대로 대행해주는 건데요. 매출의 대행 수수료만 수익이 되는 거라서 자료 준비를 잘해둬야 나중에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판매가 그대로 매출이 잡혀버릴 수 있거든요. 또한 상표권에 대한 이슈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중국 구매 대행의 경우 가품이 많아서 내가 의도치 않아도 상표권을 침해하여 경찰서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의 경우 농기계와 같이 나는 사용 안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 아무리 강의를 듣고 해도 누군가 이걸 팔아서 돈을 번다고 해도 그렇게 할 엄두가 안 나는 엄청 부피가 큰 덩치 큰 제품들을 취급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역시 그 와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는구나 생각했었어요. 다음, 국내 위탁 판매는 도매국이나 도매매 등 도매 사이트이지만 한 개만 구매를 해도 물건을 보내주는 도매처의 제품을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표 이미지부터 상세 페이지까지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최소한 대표 이미지라도 편집하든 직접 찍든 해서 같은 상품이지만 같은 상품인 걸 모르게 하셔야 더 잘 팔립니다. 자사몰의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처럼 이미 사용자가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내 도메인 주소를 갖고 내가 직접 만드는 거라서 SEO 검색 최적화 작업부터 해서 내 웹사이트에 오도록 광고하는 것까지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소비자가 오는 걸 바라시면 절대 안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 페이로 연결을 한다면 네이버 쇼핑 검색에도 노출이 되는데 네이버의 규칙에 따라야 하고, 혹시나 네이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네이버 쇼핑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쿠폰 사용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기에는 자사몰이 훨씬 더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플의 경우에는 지그재그, 아이디어스 등등이 있는데요. 어플마다 소비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내 제품에 맞는 어플에 입점을 하셔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어플에서도 내가 위탁 판매를 하든 사입을 하든 상관없이 어플에서만 잘 파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의류 쇼핑몰을 예로 들면 자사몰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여성들이 많은 어플에 입점하시는 등 여러 플랫폼에 깔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재고가 필요한 구매 방식은 사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쿠팡빙,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어플, 오픈마켓은 동일한데 다른 건 쿠팡 로켓 배송과 쿠팡 제트 배송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거라 생각해서 제 시행착오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처음에 로켓 배송으로 사람들이 돈 벌 때보다는 조금 늦게 진입을 했었는데요. 로켓 배송은 중국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대량으로 업로드해두면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쿠팡이 대량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럼 그만큼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쿠팡이 원하는 방식대로 포장한 뒤에 전달만 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저는 처음에 판매가를 잘못 계산해서 발주가 들어오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발주가 들어와도 아예 보내지를 못했고, 주변 지인들을 보면 포장의 경우 직접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로켓 배송 전문으로 하는 3PL과 계약해서 했습니다. 대량으로 업로드했다 보니 여러 제품들을 쿠팡이 원하는 개수만큼 준비했어야 해서 엑셀 작업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고, 쿠팡이 원하는 대로 포장이 안 돼 있으면 부피가 작아도 묶어서 반품해주는 것도 아니고 개당 반품을 때려버리니까 반품비와 재포장비 하면 그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팡 창고마다 포장 상태가 조금 미흡해도 잘 받아주는 창고와 빡빡하게 다 반품 때려버리는 창고들을 판매자들끼리 공유하곤 했었죠. 로켓 배송 강의가 많아지고 진입하는 판매자들이 모두 대량 등록을 하는 때가 왔을 때는 쿠팡도 눈치를 챘는지 처음에는 발주를 잘 해주었었는데 점점 발주를 안 해주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품받은 것들, 발주 패턴을 보고 미리 쟁여두었던 제품들은 악성 재고가 되어서 남았고요. 그렇게
그렇게 제 관심도 시들시들해질 때쯤에 쿠팡 Z배송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Z배송은 로켓배송처럼 쿠팡이 발주해서 다 사가는 방식이 아니고 판매자의 재고를 쿠팡 창고에 쟁여두고 대신 발송해주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해보니 소량의 제품을 본인만의 기준으로 소량 사입한 이후에 광고 돌려보고 반응이 오면 그 제품만 골라서 대량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소량의 제품을 테스트할 때 분석했을 때와 달리 자연적으로도 잘 팔리지 않았고 쿠팡에 광고를 돌려가며 해보았지만 광고비를 써도 그만큼 팔리지 않아서 오히려 광고비만 나가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광고 관리를 매일 잘해줘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Z배송 강의는 22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순수익은 못 본 것 같아요. 강의 비용, 사입 비용, 광고 비용, 3PL 비용 등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서 신경을 못 써서 그랬던 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하곤 있어요. 다만 강의들 보면 돈 번다는 인터뷰 영상이나 후기는 엄청 많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랑 함께 Z배송을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좀 함정이네요. 저와는 다르게 Z배송을 전업으로 해서 훨씬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전화해보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단 Z배송뿐만 아니라 쇼핑몰은 특히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지만 막상 사업화해서 돈 버는 시스템으로 만들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